네, 안녕하세요. 펭귄정입니다. 오늘은 장세만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답변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솔직한 관점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실버트가 일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밈 토큰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있었죠. 이 표시는 화살 표시라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코인에서 밈 토큰으로 갈 것이다. 이런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의견으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부등호의 표시니까 밈 토큰보다는 메타버스 토큰이 더 낫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논쟁들이 이번 장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장세는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메타버스가 끝났더라면 이걸로 싸울 이유는 없죠. 그냥 메타버스가 끝나면 화살 표시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였겠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바이낸스에서 좀 장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낸스 테더에서 일일 상승률 순위를 보게 된다면 방금 상장한 코인 말고 최상위 코인에는 서틱 또는 셀틱 코인이 최상위에 위치해 있고, 이 코인은 NFT와 디파이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보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잡다한 장세에서 레이어 테마나 아니면 이렇게 디파이 코인들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NFT 코인들, 엠박스, YGG, 일드게임, 앨리스 이런 코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NFT장 안에서 순환이 돌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만약 NFT 테마의 시즌 종료라면은 엠박스, YGG, 앨리스 같은 코인들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차트를 띄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NFT 테마는 죽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샌박의 저점을 내려주고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면 순환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NFT장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봐야 되는 것은 샌드박스. 현재 샌드박스를 보게 되면은 매물대를 만들어주면서 버텨주고 있고, 내려가는 건 맞지만 일종의 차트가 버텨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기간에 시총이 낮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엠박스, YGG, 앨리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시즌 종료는 아직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테마 위주의 장세는 한 달 이상을 지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기간을 보게 되면 10월 28일 지금 현재가 12월 1일이죠. 한 달 이상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상반기를 잠시 보고 가자면 이 코인이 상승한 시점이 3월 1일, 잡코인이 3월 1일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고, 또 준메이저 격으로는 4월 1일 4월 1일부터 폭등이 나온 다음에 폭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상승세 종료하고 급등을 한 케이스만 찾아보자면 거의 5월 1일부터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테마 장세는 한 달 이상을 지속한 적이 없지만 NFT 장에서는 이상하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폭락이 안 나오고 있다. 상승세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FT 장세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지금은 조정세를 받고 있지만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있고 상승분을 전부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버텨주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거나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FT 장으로서는 사실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테마 안에서 순환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코인들이긴 한데 추천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왼쪽보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셔야 되고, NFT, 웹3, 레이어2로 이어지는 흐름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웹3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웹3 중에 저장형 테마에 가장 강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었다는 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현재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위에는 웹3 중에 저장형 코인이 되겠고, 이 밑으로는 웹3 중에서 확장성을 부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폴카다, 코스모스, 테조스. 마스크는 제가 너무 헷갈리는데 웹3일 때도 있고 레이어 2일 때도 있는데
이건 제가 확정 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확장성을 부여하는 종목들로 약간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파일코인을 제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웹3 저장형에서 상승분이 모두 종료가 된다면 이 밑으로 수급이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장세에 크게 표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장세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고, 제가 NFT 장일 때 이런 저장형 코인의 스토리지 같은 코인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코인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폴리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본다면 약간 반등했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펌핑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인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자,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저점을 들어 올리는 현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혀를 다쳐서 지금 발음이 자꾸 새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저점을 올리는 현상이 스토리지와 같이 저점을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 출발도 안 했기는 했는데 레이어 2 테마는 슬슬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오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반복을 드렸고, 그냥 여러분들의 분류상 깔끔하게 레이어 2 코인으로 정리를 하고, 다만 시총이 좀 높아서 무거운 코인인 점만 추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스토리지 따라서 앵커 코인이나 시알 코인이 따라서 올랐던 것처럼 레이어 2 계열도 주류와 후행성인 종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업비트에서 폴리곤을 담으셔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업비트에는 코인이 좀 부족하니까 빗썸 등에서 레이어 2 테마를 담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드리자면 리저브도 그렇고요, 또 루프링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바 네트워크도 차트를 보면 최근 하락량이 꽤나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FT장은 건재하고 이 NFT 안에서 수급을 돌면서 밑으로 뿌려주는 장세, 거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웹3와 레이어 2 코인들, 그리고 남은 거는 순환장에 대한 해석이 되겠는데, 이 그림 말고 여러 알트코인들의 순환장이 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도미넌스의 바닥권이 서서히 도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한 바닥은 41%였고 실제 바닥은 여기서부터 0.5% 낮은 한 40.5%가 되는데, 저는 바닥이 어디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 차트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고, 이 구간만큼은 비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드린 게 좀 너무 대충 그렸는데, 지금 그려드린 게 17, 18년도의 흐름과 매우 비슷한데, 과거에는 이 중간까지, 이 구간까지 큰 흡성대법은 없었고, 그 다음 급하게 말아올리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으로 강한 흡성대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흡성대법으로 비트코인, 제가 잠시만 가격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40% 정도를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락한 뒤에 횡보하는 자리에서 대알트장이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떡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조금 진행한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그리는 그림하고는 완벽하게 똑같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이 9월부터 도미넌스 시황을 보고 또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한테 들었던 말은, 여기 50% 또는 55%를 넘겼다가 하락을 해야 알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다, 아니면 이 자리가 아예 비트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너무 희망적인 말들만 많이 하는 걸 들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이런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지정해놓고 뭐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뭐 바닥이 아닐 수도 이거 하락이 안 나오면 바닥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틀렸는데 최근에 틀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시면서 장을 보시는 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본론에서 벗어났는데 결국 이 바닥권까지는 알트코인의 상승량이 좋을 것이고 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은 잡코인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얼마나 길게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는 마지막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흡성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필요한 말만 전달을 해서 영상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방모집은 없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해서 이 답답한 포트 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 이 잡코인 매수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제가 이건 한 번에 정리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쯤 다음 주 중으로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거래소에 가서 다른 거래소에 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